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로 사회사업하기로 운동하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만 해도요, 제가 앞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휴지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기로 코를 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홍보로 사회사업하기라는 주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동한 거는 1년 전부터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자리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계의 홍보 활동들, 홍보 예산들이 많이 진행되고 투자되고 있는데 왜 사회복지 그 홍보 활동 안에 사회사업적 가치를 담을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니면 나는 여러 가지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는데 나는 한 번 만드는데 몇백만 원짜리 소식지를 만드는데 내 동료는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지 않으신가요? 사회복지 홍보가 변화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그거에 관련해서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로 사회사업하기인데요. 안 된다. 이걸로 넘겨야겠네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8주 강좌, 작년에는 서울, 아산, 올해는 인천, 전주, 그리고 지금은 청주, 대전 이렇게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셜 프리즘이라는 로고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소셜 프리즘은 사회복지 홍보 담당자 네트워크로 지금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사회복지 홍보라는 주제로 같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본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경험들이 어디에 문서화돼서 쌓여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소셜 프리즘은 여기 잘 보시면 PR이 좀 큰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PR, Public Relations, ISM, 이즘, 홍보주의 내지는 PR주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 관점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즘이라는 단어 그대로 우리가 하는 사회복지 메시지를 무지개처럼 쫙 펼쳐나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로고를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지금 한 200명 정도 되는 홍보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홍보에 관심 있고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사람들과 대화가 나누고 싶다. 이 활동 안에서 함께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에는 아주 간단하게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뒤에는 지역 복지 기관의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재단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홍보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역 기반으로 하시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사회사업적 관점으로 사회복지의 정체성에 맞게 홍보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홍보, 여러분 하시는 일 하실 때 이런 고민 드시지 않으셨어요? 난 사회복지사인데 내가 왜 홍보해야 돼? 학교에서 홍보라는 홍자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소식지 옷 하나 고치고 있어야 되고 사진이나 찍고 있어야 되고 종이 질이나 확인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는가? 그런 고민 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체육에 급급한 소식지, 홍보물 만들게 되겠죠. 그 안에 사회사업적 가치를 담기보다는 발송하는 시간에 맞춰서 급급하게 보내는 홍보물을 만들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만든 홍보물, 돈 열심히 들이고 노력 열심히 했지만 표정이 없는 홍보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홍보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 하더라도 그것에 감동할까요? 아까 앞에 강사님이 그러셨죠. 채널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메시지에 얼마나 충실하게 그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고 있나요? 우리 사회복지계가 홍보로 할 수 있는 더 높은 목표가 있는데, 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너무 낮은 목표에만 지금 우리가 기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스파이더맨이 악의 무리와 열심히 싸워서 스파이더맨이 생각하는 자기의 정의를 구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계가 하는 홍보는 실적에만 너무 빠진 나머지 그것으로 어떻게 지역사회를 바꿀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고민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홍보가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회사업 그 자체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가 홍보의 사회사업의 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할 수 있는 구실이에요. 홍보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회사업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것으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깊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사례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제가 홍보 담당만 한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 담당도 했었어요. 그때 12월 16일 자원봉사 간담회 초청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엽서 형식으로 만들었죠. 사진을 넣고 그리고 내용을 넣고 자원봉사 간담회에 간단한 내용을 넣은 거예요. 디자인을 꼭 이렇게 하라라는 관점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가 핵심이에요. 이것을 생각하게 된 아이디어는요, 철암도서관에 김동찬 선생님이 만든 초청장을 보고 아이디어를 찾았어요. 공부방에서 도서관으로 이전하는데 아이들이 직접 초청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사진도 붙이고 그것을 들고 자기가 초청하고 싶은 그 분 어르신께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그분께 드리는 거죠. 그 어르신이 이러셨을까요? 야, 초청장 글씨가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냐? 오타 났지 않았을까? 오타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회복지계에서 맨날 홍보 갖고 얘기하는 오타, 디자인 이런 거 확인하셨을까요? 그 어르신이 아이를 보고 고맙다 했었어요. 감사하다 했었어요. 내가 가겠다 했었어요. 감동하셨죠. 그것을 이렇게 디자인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신청하세요. 근데 한 장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5장 만들어 드립니다. 한 장은 몇 개월 내지는 1년 동안 관계되어 있는 그 봉사자를 위해 드리시고요. 나머지 4장은 연말이니까 12월 16일 연말이니까 1년 동안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 이웃, 친척, 어르신한테 관계되어 있는 선생님들한테 드리시지 않으실래요? 라고 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초청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의 형식은 2가지뿐이 없어요. 사진의 형식인데 가로와 세로고요. 사진만 다를 뿐이에요. 사진만 바꿨을 뿐인데 나를 위한 초청장, 받는 사람을 위한 초청장, 그 한 사람을 위한 초청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뽑았냐면요. 온라인 사진 그런 데 있잖아요. 찍스 이런 데. 한 장에 130원에서 150원. 한 사람당 5장 드렸잖아요. 750원. 100명한테 하면 75,000원. 나쁘지 않죠? 그렇게 했더니 용화가 최민진 선생님한테 이렇게 썼습니다. 양정화 선생님께 영호가 썼어요. 벌써 앞에 분 웃으셨어요. 잘 지계세요. 양정화 선생님이 이 엽서를 받으시고
영어야 잘 주계세요가 뭐냐, 글 쓸 때는 잘 써야지 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신경 썼을까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기대한 인원보다 봉사자보다 많은 봉사자들을 봤어요. 12월 16일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저희 기관, 제가 일했던 기관은 대학생 봉사자들이 많은 기관이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 받기만 하면 안 되겠죠? 축복의 글이라는 글을 써보자, 답장 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글을 써줬어요. 그 양정화 선생님이 영호한테 답장 썼습니다. 호상이한테도 쓰고요. 지금까지 활동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거예요. 지금 요건요. 당사자가 초청이라는 활동으로 당사자와 관계했어요. 특히 두 부분에 관계했죠. 사진 찍히고 글 써주는 활동으로 당사자와 관계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초청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관의 자무사 간담회 초청의 주체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자무사자님. 1년 동안 우리 기관에서 봉사 열심히 해주신 봉사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간담회를 하니까 오셔서 즐기다 가세요. 초청의 주체가 기관이었어요. 이 업소의 초청의 주체는 누구예요? 당사자예요. 그 장애인 가족, 장애인 아동인 거죠. 그래가지고 초청과 봉사자와 관계했어요. 봉사자가 그리고 축복의 글이라는 이름으로 답장을 해서 관계를 했죠. 그리고 이날 자무사자들만 온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같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마리오네트 공연을 본 후에 만남의 시간을 주선했어요. 주선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어머니한테 부탁드려요. 봉사 필요한 일 있으시면 자무사 담당자인 저한테 연락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1년 동안 내지는 몇 개월 동안 관계한 이 봉사자한테 직접 연락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연락처 주고받으시지 않으실래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머지 4장으로 1년 동안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 이웃 친척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했어요. 제가 홍보한 건가요? 사회사업한 건가요?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홍보한 건가요? 사회사업한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라는 구실로 사회사업한 거예요. 어떤 부분의 사회사업이냐? 당사자의 관계망을 돈독히 하거나 넓히는 사회사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초청장이라고 하면 초청장의 목표는 여기로 끝나요. 그래, 봉사자 많이 왔어. 잘했어. 그래, 초청장 목표 잘 이뤘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닌데, 난 사회복지사인데, 뭐지, 그래, 잘한 거, 이것으로 끝내야 되겠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지 않을까? 를 고민한 거죠. 이것으로 당사자를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않을까? 이것으로 온전히 확실하게 돕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힌트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망을 넓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사회사업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시는 홍보 활동들 엄청 많아요. 이런 초청장뿐만 아니라 소식지, 팜플렛, 홈페이지 등등 여러분 하시는 홍보 활동 모든 곳에 저는 이렇게 사회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사업적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왜 오타 수정이나 하고 있어야 돼? 사진이나 왜 찍고 있어야 돼? 책상머리 앞에서 앉아서 이거나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서 사회복지사답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복지기관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 행사도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강사분들의 영상 모두 다 녹화해서요. 페이스북과 인터넷, 여러분 다 메일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미리 보시고 확인하시도록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일찍 오신 분이 보셨지만 인트로 영상에 참여하신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이 소셜 프리즘 세미나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셨죠. 여러분이 이 행사의 주체가 되도록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촬영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 분들이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고 제가 부탁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 활동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도 다음에 이러한 일을 할 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역복지기관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강사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보는 홍보도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정의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홍보, 지역 홍보, 복지 홍보, 기관 홍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지역 복지 기관의 홍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홍보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보인데요. 홍보에 대한 정의는 한 이 정도 돼요. 비전, 정책적 활동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는 활동이 홍보죠. 밑에 있는 그 도구들을 만드는 것들을 복지기관에서 보통 홍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저 조그만 글자예요. 동참을 유도하는 거. 동참을 유도하는 거. 광고와 뭐가 다르냐? 사회복지계의 광고다라고 하면 후원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원활동. 핵심, 더 좋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후원의 핵심은 금품을 획득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 홍보와 후원의 다른 점이죠. 후원은 금품을 획득하는 건데 홍보는요. 동참을 유도하는 거예요. 동참 중에 하나가 후원금을 받고 후원품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되게 조그만 것이고요. 생각을,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 그것으로 동참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사회복지기관들이 너무 지금 후원 활동에 매진한 나머지 이렇게 가치관을 공유하는 활동에는 매진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는 홍보에 대해서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꼭 자를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MPR이라고 이 두 가지의 공유 영역들이 있거든요. 홍보 활동으로 마케팅, 후원 활동을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계의 대표적인 예가 해피빈이에요. 여러분이 해피빈에 올리는 글들은 여러분 기관에 하시는 활동들을 올리지만 그것으로 결국 얻으시려는 거는 콩이고 후원금이신 거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광고업계에서는 이제 간접 광고, PPL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적용될 겁니다. 더욱 확산될 거고요. 이게 후원과 홍보를 구분하는 제가 보는 관점인데 저는 조금 이것을 명확하게 조금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 다음은요. 관계 관점으로 사회사업과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사업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좋게, 돈독하게, 상관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특히 지역 주민과 그리고 당사자와 당사자,
어르신과 지역주민, 아이들과 지역주민, 장애인분들과 지역주민,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히 하는 게 사회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퍼블릭 릴레이션스 관계라는 요소로 홍보와 사회사업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전에 홍보에 갖고 있는 가치관 3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전과 퍼블리시티와 그리고 PR인데요. 사회복지계 홍보, 그러면 이 3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선전하고 퍼블리시티하고 PR하는 거. 선전인데요. 이런 거죠. 선전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그렇게 나쁜 단어로 사용하진 않았는데 점점 그 단어가 조금씩 나쁜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 이런 단어로요. 영어로 말하면 프로파간다예요. 프로파간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인데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계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동하려고 하게끔 하는 노력들인 거죠. 한 70년대, 80년대에도 이 정도 단어가 이렇게 쓰이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선전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고 있어요. 여기 박승용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선전이라고 글을 쓰겠다라고 했더니 박승용 선생님이 그런 거 옛날에 운동 많이 하셨는데 나도 옛날에 선정부장이었는데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때는 그만한 가치의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 요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광고, 아니면 지금 이 자리, 제가 발표하는 이런 것들인 거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선전적 요소인 거예요. 사회복지계가 어디를 지향하느냐? PR을 지향하고 있고 꼭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광고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PR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관계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설득하는 행위인 거죠. 앞에 강좌에서 더 자세히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호 이익을 얻는 거다. 서로 관계하는 거다. 상호작용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다. 소통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 퍼블리시티라는 게 있어요. 퍼블리시티는 이렇게 여러분 보도문 작성 보내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활동을 이렇게 보도문 작성하면 그 신문사 내지는 잡지사에서 무료로 보도케 하는 거죠. 사회복지계가 선전, 퍼블리시티, PR 이 3가지가 다 섞여 있는데 아직 사회복지계가 선전에 너무 지금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 PR 방향으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계 홍보가 모두 다 PR할 수 있느냐, 소통할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전단지가 주는 파워, 힘이 아직도 막강하고요. 써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그런데 포스터, 전단지에 매진한 나머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진 않는데 점점 이 PR의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방향, 홍보가 꼭 PR이냐?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상호작용, 기관에 하는 활동을 널리 알려서 사람들과 상호작용, 지역 주민들과 상호작용, 당사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사회복지 홍보의 지향이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나가야 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사회사업의 관계는요. 우리 기관과 지역주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지역주민과 당사자와의 관계인 거죠. PR은요. 우리 기관과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PR적 단어로 풀어보면 공중관계의 주체가 누구냐면 기관, 제품, 회사인 거예요. PR의 주체가. 근데 사회사업의 PR의 주체는 누구냐면 공중이에요. 공중간인 거예요. 관계를 누구를 넓히느냐? 홍보하는 사람, 그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관계를 넓히는 게 우리가 지향할 홍보가 아니라
당사자 사람들과의 간의 관계를 넓히도록 만드는 게 사회복지가 지향해야 될 홍보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초청장으로 다시 생각을 돌려보실래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넓혔나요? 당사자와 그 장애인 내지는 장애인 가족 간의 관계를 넓히도록 만드는 초청장인 거예요. 근데 그 초청장이 홍보물인 거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넓히고 그 관계가 우리 지역사회에 사회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관의 홍보의 포지션은 어디냐?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과정 속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홍보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초청장이 관계를 만들었는데 그 관계를 만드는 그 초청장의 틀은 우리 기관에서 제공했죠. 그 플랫폼을 우리 기관에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홍보를 해야 저는 사회사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홍보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기관을 자랑하는 홍보가 우리 뭐 했다고 하는 홍보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기관이 홍보되기보다는 저는요, 사람이 홍보되기를 바라요. 관장님부터 해서 말단 직원까지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활동, 사회사업을 홍보하게 해야 저는 여러분 각 하는 홍보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업 담당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회복지 홍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공중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게 사회사업인데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이 홍보예요. 저는 이게 PR에 멈춰지는 게 아니라 사회사업 관점까지 더 넓히는, 퍼블릭하게 넓히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홍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지역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홍보, 광고 그러면 저도 본능적으로 이 세 가지 매체가 생각이 나요. TV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사회복지계도 이러한 홍보물을 열심히 이런 채널들을 잘 활용해서 홍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많이 적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홍보물은요, 어떤 홍보에 적합하냐면 전국 단위 홍보에 적합해요. 한번 딱 만들어서 살포하는 방식에 아주 적합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규모 지역 단위로 들어왔을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참 많아요. 특히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소식지 얼마나 만드시나요? 그 필요한 만큼만 만드시나요? 그 이상 만드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용 때문에 많이 만들수록 가격이 싸니까. 하나당 가격이 엄청 싸지니까 인 거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싹 배포하는 방법이 지역에서 통할까요? 지역 홍보에 적당할까요? 한번 생각을 돌아보죠. 여러분 영화 요즘 보신 거 뭐 있으신가요? 저는 아내랑 본 마지막 영화가 아바타예요. 4살 아기랑 8개월 아기가 있어가지고요. 영화를 못 본 지가 오래됐어요, 영화관이요. 근데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 같이 사무실 쓰는 분들이 같이 화합을 위해서 영화 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다가 뭐가 생각났냐면 동생이 세월간이 재밌어 이 말 한 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세월간이 찾아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아내 내비로 두고. 영화를 보게 된 요인은 제 동생이 추천해 줬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가는 요인이 무엇인가요? 포스터 보고 가시나요? 예고편 보고 가시나요? 감독 보고 가시나요? 원빈 보고 가시나요? 원빈을 나오면 한번 보러 가시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일 큰 요인은 동료, 사람,
친구가 해주는 영화 재밌다. 그 한마디면 여러분 마음이 반쯤 바뀌어요. 영화, 아까 그랬죠. 요즘에 지금 과장 광고 너무 많다고. 대표적인 사례예요. 거짓말쟁이라고 여러분은 다 벌써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받아들이는데 영화가 재밌다라는 메시지, 네이버 평점 몇 점 몇 점, 2011년 최대 블랙버스터 이런 거 메시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죠.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또 하나 들어가죠. 온라인에서 여성분들은 옷 많이 사보셨죠. 사과까지 사보신 적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옷을 사신다면 사진 보시고 가격 보시고 뭘 보시나요? 네, 상품평 보세요. 이 제품을 파는 사람들의 객관적 메시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것보다 그 사람은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 주관적 평에 더 마음이 움직여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람의 메시지에 여러분이 흔들려요. 지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아기가 4살이다 보니까요. 병원에 예민해요. 병원에. 애엄마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병원을 어떻게 찾았냐면 동네 아주머니가 추천해주는 병원에 갔어요. 소아과 아무 데 안 가거든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은 더 심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요, 미장원 어디 가시나요? 미장원 가까운 데 가시나요? 아마 친구가,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그곳에 가실 거예요. 특히 종교기관들은 더더욱 심해요. 종교기관들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인터넷 검색했다고, 가깝다고 가는 곳들이 아니에요. 친구 손 이끌려서, 부모님 손 이끌려서, 친척 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앉는 곳이 교회 성당 절인 것이죠. 지역에 있는 메시지, 특히 이런 메시지들은요, 전단지로 안 들어와요. 돈다고 하더라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전철 내지는 번화가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전달해주는 그 전단지 있잖아요. 힘있게 여러분한테 전달해주는 그 전단지. 기쁘게 생각하고 읽어보시나요? 그냥 버리지 않으시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관의 홍보가 안 되는 게 전단지가 잘 안 만들어져서 디자인이 어설퍼서 그래서 그럴까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관은 대부분 아무나 막 들어오는 기관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내가 그냥 놀러 갈래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정해진 사람, 특정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기관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복지관인 경우도. 그런 분들이요, 지역에서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수다 떨 때, 저 기관 좋아. 그래, 가볼만해. 친절해. 후원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 라는 말 한마디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메시지들, 지역에 대한 홍보는요, 전단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으로 있는 거죠. 지역에 있는 정보는요,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대화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웃 주민들은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냥 믿고 넘어가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방식의 우리의 홍보 활동이 거기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사람들과 관계하고 만나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요. 그게 지역을 바꿀 수 있어요. 전단지를 만들지 말라느냐? 그런 거는 아닌데요. 사람들 만나고 관계하는 그 과정 속에 전단지를 내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 신뢰 속에 전단지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사회사업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방법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지 홍보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사업이에요.
당사자와 지역사회로 하여금 복지를 이룰 수 있게 돕는 일 또는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 제가 생각하는 사회사업이에요. 복지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복지의 주체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예요. 지역주민 스스로 삶 속에 이렇게 하시면 복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드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살자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제가 생각하는 사회사업이에요. 아까 말한 홍보와 사회사업 이 두 가지 정의를 짬뽕해서 홍보 사회사업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당사자와 지역사회 스스로가 복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더불어 살자고 제안하는 게 홍보 사회사업이죠. 우리 홍보가 나가야 될 바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당사자, 지역사회가 이렇게 복지할 수 있구나.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내 가까이 있는 내 이웃들한테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가 이렇게 좋아지더라 라는 생각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 그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더불어 살자고 제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계 현실에서 두 가지 잘하면 홍보 잘했다 이야기를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집 홍보 잘하는 거와 두 번째 기관 자랑 홍보 잘하면 홍보 잘했다 이야기 듣는데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인가요? 그거는 그 과정 속에 하나인 거예요. 모집할 때도 있고 기관 자랑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아닌 거예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과정 속의 사회사업과 두 번째는 결과 속의 사회사업이에요. 과정 속의 사회사업은요, 옛날 소수의 기관들은 정말 조금만 소수의 기관들은 어르신 나들이 나갈 때 이렇게 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알아서 다 장소도 다 정하고 날짜도 다 정하고 갑시다. 우리 나들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나들이 갔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르신한테 나들이 갈 것 같이 상의하고 내지는 그 어르신이 어디 갈지도 정하고 어르신의 그 답사도 같이 가고 그리고 그것에서 뭐 먹을 것도 같이 정하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의 나들이가 되도록 했잖아요. 사회복지 홍보도 그 활동의 당사자를 주체로 세워서 그 당사자의 홍보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아까 초청장 누구의 홍보였나요? 기관의 홍보이긴 했어요. 자원사 간담회. 거기에 주체가 당사자였고요. 당사자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당사자의 홍보였었어요. 여러분 하시는 활동에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주체로 세우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당사자의 자주성을 세워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 속의 사회사업을 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나들이 갔다 온 이야기를 소시를 담았다. 라면 그 안에 어떤 사회사업적 가치 그리고 그 주민들이 생각해 볼 만한 사회사업적 내용들을 담으셔서 그래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셨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더 건강하셨구나 그런데 내 지역에서 내가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야죠. 그것이 결과 속의 사회사업이에요. 사회사업적 가치를 그 홍보 활동의 결과물 안에 집어넣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 속의 사회사업으로는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세워드릴 수 있어요. 과정 속의 사회사업으로 당사자의 자주성을 세워드리고요. 홍보 결과 속의 사회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지 홍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는 기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홍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 홍보물이요. 병원 홍보물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있다는 것과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메시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건물 중심의 홍보거든요. 사람이 저 현관문 앞에 들어와서 이용하고 집에 가게끔 하는 게 만들기 위한
최적의 홍보 활동이에요. 사회복지 홍보도 너무 이렇게 건물 중심의 홍보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제 기관 중심의 홍보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같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기관에 봉사한 어떤 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아이가 정말 재밌게, 기쁘게, 보람있게 봉사를 했어요. 보람있게. 그래가지고요. 너무 감동한 나머지 글을 쓰고 싶어요. 글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쓸까요? 자기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에다가 글을 쓸까요? 자기 거에다 쓸 거예요. 저는요, 이 아이의 가치, 이 아이가 생각하는 기관의 가치가 확산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확산된 거죠. 아이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것이 매체화돼서 형상화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요, 지역의 복지적 이야기를 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슈퍼가게 아저씨가 우리 동네 장애인을 보고 슈퍼가게 못 들어오는 거 보고 아 내가 경사로 놨다고 페이스북을 쓰든 블로그를 쓰든 어디다 썼다고 생각해봐요. 위층 사는 장애인분들 내려오도록 도와줬다고 어떤 분이 또 블로그에 썼어요. 페이스북에 또 인사 잘 받아주는 할머니가 있다고 썼어요. 싸이월드에 또 뭐 이런 분이 있다고 누가 글을 썼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요, 사회복지 기관 홍보가 특히 홈페이지가 귀 기울여 있지 않았었거든요. 기관이 무엇을 했다, 상 받았다, 직원 뽑았다 이런 메시지에 너무 매진한 나머지 지역 주민들 스스로 복지했던 이야기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요. 관심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역사회 변화를요, 우리 복지기관이 홍보로서 증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마을 이야기라고 따로 써서 그냥 아무 마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기관의 가치에 맞는 장애인복지기관이면 장애인복지의 이야기, 노인복지기관이면 노인복지의 얘기, 그러한 이야기들로 따로 띄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가 우리 복지관 기관 홍보물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지역사회 변화를. 그리고 이거를 눌렀을 때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싸이월드가 보여준다면 그 어르신, 그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세워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기관 중심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기관 중심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증거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말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홍보해야 되는 거죠. 앞에 건물 중심으로 홍보하면요. 저곳은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기관이라면 장애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최고로 잘하는 곳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홈페이지 갔더니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 잘해. 이런 것도 정말 잘하더라. 최고로 잘한대. 그래, 잘하는 곳이구나. 근데 알아서 다 잘하겠네? 그럼 내 상관없겠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기관 중심으로 홍보하면 어떨까요? 윗집 할머니도? 옆집 아저씨도? 누구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네? 근데 나는 뭐야? 나도 좀 해보지 않을까? 근데 누구랑 상의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기관이 생각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관이 생각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홍보가 지역사회를 바꿀까요? 어떤 홍보가 사회복지하는 홍보일까요? 어떤 홍보가 운동하는 홍보일까요? 어떤 홍보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홍보하는 것일까요? 홍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관 홍보에 대해서 건물과 그리고 기관에 대해 대비해서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또 기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웃으셔야 돼요. 아셨죠?
기관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동참해달라, 후원해달라, 봉사해달라. 홍보에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빠지고 기관이 주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들은 얘기인데요. 한 사회복지사가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후원을 부탁드렸죠. 그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현수막 못 봤냐고. 지역에 현수막, 우리 구가 복지 1등구라고 그러는데, 아니, 구에서 알아서 다 잘하고, 기관에서 알아서 다 잘하는데, 굳이 내가 왜 참여해야 되느냐? 라고 반문하셨대요. 이따가 사례 발표하시는 부안복지관 김병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기관도요, 지역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설문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지역 주민이 그랬대요. 아니, 거기 홍보 정말 잘하는 거 이해간다. 근데 맨날 자랑만 하냐, 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장들이 다 도와줘서 가능했던 건데, 이장들 얘기는 싹 빠지고 왜 기관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반문하셨대요. 그 구안복지관과 제가 들은 그 기관만의 문제인가요? 그런 홍보 활동이? 그렇게 홍보하면 할수록요, 지역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복지를요, 우리가 뺏어먹는 거랑 똑같아요. 기관의, 지역 주민의 삶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지역 주민이 있게 가능한 복지에 대해서 우리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 주민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 감사했던 이야기, 변화했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관 집중, 이곳에서 봉사해라, 봉사해달라, 후원해달라, 이쪽 홍보 말고요. 지역 확산, 주민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홍보로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역사회가 바뀌겠죠. 기관 중심보다는 사랑과 관계 중심. 오늘 아침에 생각났는데 이거 인격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인격과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오늘 아침에 생각났어요. 기관 중심 말고요. 여러분 보도문 작성 해봤죠? 보도문 작성 이렇게 시작하시죠? 무슨 복지기관 가로 열고 아무개 기관장 가로 닫고 은. 첫 시작 이것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면 기관 자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역 주민 당사자는 다 빠지고 기관 자랑만 남는 거죠. 그러면 지역사회가 바뀔까요? 사랑과 그 관계 속에 일어나는 역동들 중심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례가 참 많은데요. 홍보 활동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관계 있게, 더 상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프로그램 중심보다 삶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연말 사업계획서, 이제 사업계획서 쓸 기간이잖아요. 사업계획서 열심히 쓰시는데 거기에 썼던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적적적 들어가는 그 단어들 그냥 사업계획서만 그냥 남겨두시고요. 홍보물에는 쓰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쓰다 보면 프로그램만 홍보되는 거지 삶이 홍보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변화에 우리들이 너무 민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자랑 중심보다는 감사와 세우기. 기관 자랑보다도 그렇게 참여한 분들의 삶의 변화에 감사드리고요. 감사가 주는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이 홍보랑 만나면 그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세워드릴 수 있어요. 그분의 변화를 더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분께 감사드리고 세워드리길 바래요. 그리고 결과 보고 중심보다는 과정과 의미 중심으로 바뀌길 바래요. 저는요, 사업계획서가 강점 관점으로만 조금이라도 바뀌어도 사회복지계 홍보가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글을 쓰실 때 문제 중심으로 쓰기보다는 사회사업 강점 관점 중심으로 쓰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결과 보고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글을 쓸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 그 피드백 내지는 결제 서류로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홍보까지 넘쳐나요.
여러분 하시는 활동 중에 결과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 것보다 그 과정의 의미, 변화들을 더 적사히 담아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제가 소셜 프리즘 운동, 홍보 사회사업 운동한 지가 1년, 적극적으로 한 지가 1년 넘었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셔요. 결과가 아직 내세워놓을 만한 결과들이 없지만 그 활동의 의미를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 하시는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부족하다 느끼지 마시고 그 부족분을 그대로 보여주셔야지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개별적 업무 홍보에서 지역사회 이상과 비전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거죠. 1년치 홍보물 다 가져와봐. 그 중에 한 가지 메시지만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아지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지역의 이상과 비전이기를 바라는 거죠. 못 찾아주면 그냥 이번 홍보, 이번 활동, 이번 프로그램 홍보하느라고 급급하게 만든 홍보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홍보의 목표는요, 친복지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 그분의 삶 속에 하루하루 사실 때,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복지적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지역 주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르신 내지는 장애인분들이 도와주는구나.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복지 홍보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홍보, 지역 홍보, 복지 홍보, 그리고 기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패러다임으로 사회복지계가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셜 프리즘은요, 제가 만들긴 했지만 다양한 사회복지 홍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처음 칼을 꺼낸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이쪽으로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길이 맞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이 맞다 하실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회복지 홍보, 지금까지 논의가 거의 없는 지금의 이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왁자지껄, 사회복지 홍보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왁자지껄 떠들어야 우리들 일하는데, 우리 후배들 일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진짜 사회사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릴 분이 있어서요. 여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계신 선생님 분들 뿐만 아니라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이용주 사무국장님부터 해서 서울사회복지사협회 곽경 사무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소셜 프리즘 참여하신 분뿐 아니라 다양하게 도와주신 사회복지사들이 있거든요. 그 행사로 이 활동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